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제 프리에이전트 시장이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연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메이저리그 연봉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프리에이전트가 되려면 풀타임 6시즌을 소유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시즌이 지나서 7시즌째 채우고 나서도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구단이 유망주 신인을 갖다가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시카고 컵스의 그 3루수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시범 경기 때 아주 그냥 홈런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은 그러면 당연히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되겠구나 그랬는데 구단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2주 후에 4월 17일 날 그 엔트리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가 막 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시카고 구단을 비난을 했는데, 제가 봐도 당연하죠. 한 시즌을 더 데리고 있으려면은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프리에이전트가 되는데 7시즌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LG 트윈스 구본중 구단주가 선수들 뭐 이렇게 더 자극시키려고 신인이 잘했을 때 연봉 막 200%, 300%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일대 혼란이 왔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일단 입단해서 풀타임 메이저리그가 선수가 되고 3시즌까지는 구단이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2012년에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을 받은 LA 엔젤스의 마이크 트라웃이 그해 연봉이 얼마가 인상이 됐냐면 27,500달러 인상이 됐어요. 팬들도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나중에 연봉 조정 신청 대상자 됐을 때 뭐 초고속 그리고 고공 비행을 하고 프리에이전트가 되면 뭐 돈벼락을 맞는데 이 제도 하나에서 미리 올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LA 다저스의 코디 벨린저도 신인왕을 받았을 때 연봉 5만 달러 인상됐어요. 네. 그리고 이 3시즌이 끝나고 나면 연봉 조정 신청 대상자가 되죠. 연봉 조정 신청 대상자가 되면은 그때는 연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를 달라 구단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연봉 조정 신청 대상이 될 때 구단은 유망주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선수를 장기 계약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갖고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기간을 뒤로 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추신수에게 유망주라고 생각해갖고 장기 계약을 하자고 그랬죠. 근데 추신 선수가 이를 거절한 거죠. 왜?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니까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이 연봉 시스템은 연봉 인하라는 게 없습니다. 연봉 인하는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몸값이 떨어질 때 인하되는 거지, 그 구단 내에서 연봉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인상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3년 차 때도 조금씩 올려주고 연봉 조정 신청 대상자가 되면 많이 올라가죠. 그때 근데 연봉 조정 신청 대상자일 때 많은 연봉을 올려주기가, 이 선수는 그 정도의 기량이 아니다 생각하면 넌 텐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사실상 풀어줘요. 그래서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6년을 채우지 않고도 프리에이전트가 되는데, 이 선수는 근데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프리에이전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6시즌이 지나고 나면 이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현진 선수는 6년이 그 지나고 그다음에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 그 지금 이제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나왔는데, 그리고 원 소속 팀이랑 그 프리에이전트 계약을 할 때는 홈팀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몸값이 떨어지니까 대부분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나오게 되면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다저스하고 재계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들의 이 연봉을 보게 되면 투수들은 일단 10년 이런 장기 계약 안 하죠. 최대 맥시멈 계약이 7년이죠. 왜냐하면 부상의 염려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투수가 항상 그 연봉의 기록은 먼저 깨요. 1979년 11월에
노란 라이언이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연봉 1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17만 달러를 받아요. 휴스턴 애스트로스하고. 그리고 나서 500만 달러를 넘어간 선수가 로저 클레멘스의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당시 1991년도에 538만 달러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간이 확 짧아지는데 6년이 안 돼서 그렉 매덕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하고 계약하면서 연봉이 1150만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몇 개월 있다가 1250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케빈 브라운이 1억 500만 달러 계약을 하면서 연봉 15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000년도에 로저 클레멘스가 또 케빈 브라운의 연봉을 뛰어넘죠. 154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투수들, 제가 야수는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류현진 선수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수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투수 최다 계약은 데이빗 프라이스 왼손 투수, 밴더빌트 대학을 나온 이 데이빗 프라이스가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한 계약이 최다 계약입니다. 2억 1,7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현재 투수 최고 연봉은 누구냐? 잭 그린키입니다. 잭 그린키의 연봉이 3,400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볼륨으로 최다는 데이빗 프라이스가 2억 1,700만 달러이고 연봉으로 최고는 잭 그린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프리에이전트 계약도 그렇고 자체 내에서 클레이턴 커셔 같이 그냥 거기서 계약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갖고 1억 달러 이상을 계약을 맺은 선수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류현진 선수가 1억 달러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데이빗 프라이스가 가장 큰 계약 지금 7년에 2억 1,700만 달러고 그 다음이 이제 클레이턴 커셔가 2억 1,500만 달러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옵트아웃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다시 또 그 3년 계약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죠. 그리고 맥스 셔저가 7년에 2억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잭 그린키는 6년에 2억 650만 달러인데 2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선수가 4명입니다. 그린키, 셔저, 커셔, 데이빗 프라이스. 그리고 이제 저스틴 벌랜더, 펠릭스 에르난데스. 이때는요, 2013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프랜차이즈 선수가 그대로 그 팀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스틴 벌랜더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하고 7년에 이제 1억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는 킹, 펠릭스 에르난데스하고 7년에 1억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죠. 이제 에르난데스도 사실상 이제 시애틀과는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7년에 1억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옵트아웃으로 4년에 1억 달러가 남았는데 이제 옵트아웃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1억 달러 계약 맺은 선수 보면 뭐 사바시아, 다나카, 존 레스터,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작년에 패트릭 코빈이 6년에 1억 4천만 달러 그런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제이콥 디그롬 같은 경우는 뉴욕 매치하고 그대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5년에 1억 3,750만 달러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1억 달러 계약 맺은 게 이제 케빈 브라운이었는데 케빈 브라운도 어떻게 보면 먹튀. 그리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하고 그 조던 지머만도 그 5년에 1억 1,000만 달러 계약했는데 지머만도 사실상 먹튀. 그리고 클리플리도 막판에 조금 안 좋았죠. 그 필라델피아하고 5년에 1억 2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이 프리에이전트 시장 투수 최고 먹튀는 마이크 햄튼입니다. 마이크 햄튼이 2001년 그 8년 계약을 맺었어요. 콜로라도 라키스하고 1억 2,10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달러의 벅은 케빈 브라운이 그 허물었지만 마이크 햄튼이 그 당시 최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햄튼 완전 먹튀 됐죠. 그래서 항상 프리에이전트 그 먹튀 얘기 나오면 햄튼이 꼭꼭 나와요. 가끔 뭐 박찬호 선수도 끼긴 하지만. 그리고 베리지토도 사실 먹튀입니다. 베리지토도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7년에 1억 2,6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커브가 좋죠. 이 지토도 이 계약은 스캇 보라스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단연 계약을 하는 그 고액 연봉자 투수들 보면 지금 커쇼 같은 경우 다시 이제 그 계약이 조정이 되면서 3년에 이제 9,300만 달러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프 사마시아 같은 경우는 5년에 9천만 달러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망주가 거기서 그대로 계약하는 경우, 그게 이제 연봉 조정 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센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이크 미콜라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템파베이의 블레이크 스네일, 시카고 컵스의 카일 핸드릭스, 이런 선수들의 연봉 조정 신청을 그래서 올려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이크 에리에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제이크 에리에타가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을 받았는데, 여기도 이제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인데 1억 달러 이상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필라델피아하고 3년에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의 계약도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포스트 시즌에서 잘 던져갖고 대박 터트린 선수가 있죠. 보스턴 레드삭스의 이 네이선 에오발디, 그 월드 시리즈까지 잘 던지고서 4년에 6,800만 달러 대박 터트렸는데, 또 2019 시즌에는 또 부상으로 잘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계약을 하면은 그 3년 플러스 1, 4년까지 해서 이제 옵션 이렇게 연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유현진 선수가 4년, 그러니까 마지막 4년째가 옵션이다. 근데 연봉이 8천만 달러다. 이렇게 그러면은 연봉 8천만 달러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3년 플러스 바이아웃으로 해야 그게 본인이 갖는 개런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년 플러스 옵션이 8천만 달러인데 실질적으로는 3년이 6천만 달러고 바이아웃이 500만 달러다 그러면은 순수 개런티로 받는 연봉은 6,500만 달러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